저희들 바른정당이 하고자 하는 정치, 또 이 나라의 정치가 가야 될 길, 보수 정치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저희들한테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에 한번 이렇게 등장하는 게 한 달을 열심히 사람 만나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 잘 알고 있습니다만, 현장에 가서 직접 이렇게 시민들하고 10명이 되든 100명이 되든 1000명이 되든 시민들하고 이렇게 접촉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접 손을 잡고 어깨동무를 하고 이야기를 듣고 사진도 찍고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을 육성으로 직접 듣고, 저는 그런 자리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대선 떨어진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시간도 많기 때문에 열심히 전국 방방곡곡을 다 찾아다닐 그런 생각입니다. 보수가 어떻게 하면 사느냐,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우리가 해보려면 보수가 왜 이렇게 올락을 했느냐, 왜 죽었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하고 오늘은 정치 이야기를 하는 날이니까 보수가 왜 이렇게 형편없이 몰락을 했느냐, 그게 저는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그냥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과 그에 따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지금 이어지고 있는 이 재판들, 이 사건 때문에 보수가 몰락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을 겁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그러면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없었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 잘못을 안 했으면, 그러면 그 사건만 없었다면 보수는 지금 멀쩡하게 괜찮을 거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저는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오래전부터 생각을 해왔습니다. 제가 김대중 정권 때 야당으로 다니던 데 직장을 이제 때려치고 2000년 2월에 당시 한나라당의 여의도 연구소장으로 왔습니다. 야당 때 야당을 한 7, 8년 하면서 누구보다도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앞장서서 투쟁하고 싸우고 이렇게 했습니다. 정권을 찾기 위해서. 정권을 찾으면 진짜 저희들 잘할 자신 있었고, 그때 40대 초반 중반 젊은 나이에 이 정권만 찾아오면 이거 진짜 잘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권을 찾아오는 게 그게 그 자체가 목표라고 생각하고, 정권만 바꾸면 그게 정의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이 나라를 바로잡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정권 교체에 성공한 게 딱 10년 전입니다. 2007년. 그 이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9년 동안 이 나라를 어쨌든 통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야당을 하다가 이제 여당이 돼가지고, 집권 여당이 돼가지고 정치를 해보니까, 우리 이명박 정부가 진짜 국민들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잘하고 있느냐, 박근혜 정부가 잘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벌써 오래전부터 이대로 가다가는 보수가 국민들한테 마음을, 신뢰를, 사랑을 얻지 못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갈수록 강하게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1년에 전당대회에 출마했을 때도 그렇고요, 2015년에 원내대표가 됐을 때도 그렇고요, 저는 바꾸자, 보수가 바꾸자. 기존에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한 이후로 69년 세월이 지났는데, 그 중에 59년을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을 제외하고 59년을 우리 보수가 이 나라를 어쨌든 이끌어왔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잘된 것도 보수의 공이고 잘못된 것도 보수의 책임이다. 그런데 이제까지 보수가 해왔던 그 방식으로는 이제 이 바뀐 세상, 새로운 세상에서 보수가 국민들 신뢰를 계속 얻어가기가 저는 굉장히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당대표에 도전했을 때도 2015년에 원내대표 할 때도 그 이야기를 저는 했습니다. 우리 좀 바꾸자. 우리 보수 스스로 바꾸자. 그냥 간단한 겁니다. 더 깨끗해지자. 헌법 법률 우리가 제일 먼저 지키자. 대한민국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정말 강하게 보호하자. 그리고 대한민국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 그 문제 우리가 해결하자. 그 문제가 무엇이든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결하자. 이런 주장을 저는 계속 해왔습니다. 지금 보수가 왜 이렇게 됐느냐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최순실 그 사건 하나만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대해답이 뻔합니다. 대통령 출당시키고 친박 청산하면 그러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하고 자유한국당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출당시키고 선거 때는 실컷 표 때문에 실컷 이용해먹고는 선거 끝나고 나니까 이제 자기들 살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거추장스러우니까 박근혜 대통령 출당시키고 친박 상징적인 몇 사람 정리하면 그러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여러분께서 긴 호흡으로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대통령을 보수당에서 정리해서 출당을 시키고 친박 대통령한테 아부하고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그랬던 책임이 제일 큰 사람 몇 사람 그냥 청산하고 나면 그러면 대한민국 보수는 다시 그냥 우뚝 설 수 있느냐. 다시 국민들이 대통령 출당과 박 대통령 출당과 친박 청산만 하면 다시 국민들이 거기 자유한국당이든 어디든 보수 정당에 다시 마음을 줄 수 있느냐.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러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 최순실 사태 이거는 보수가 오랫동안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고 반성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고 하던 사건들이 누적이 돼가지고 그냥 뻥 터진 사건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걸로는 보수가 국민들 마음을 다시 얻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저희들 바른정당이 그래서 굉장히 어렵지만 우리 새로운 길로 한번 가보자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새로운 길이라는 게 기존의 자유한국당, 기존의 새누리당, 한나라당이 하던 거하고 좀 달리 해보자. 우리 더 잘해보자.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이나 이 진보 세력들이 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그런 길이 분명히 대한민국 보수한테 기다리고 있을 거다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이렇게 지난 1월 26일 날 추운데 정말 몇 명 안 되는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당을 만들었습니다. 바른정당 안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생각들이 똑같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부부간에 몇십 년을 살아도 생각이 다른데 바른정당 안에 국회의원이 20명밖에 안 되지만 그 사람들 생각이 뭐 어떻게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다릅니다만은 우리가 새롭게 당을 만들고 새롭게 시작한 근본적인 취지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새로운 보수해보자. 정말 우리 재벌 부자 기득권 편드는 아니라 우리 대부분의 중산층 서민들 제일 고통받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보수 정당이 되고자 따뜻한 보수. 또 우리 스스로 대한민국의 어느 정당, 어느 정치인들보다 우리 스스로 깨끗하게 법 잘 지키고 공정하게 정의롭게 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의롭고 보수입니다. 깨끗하고 정의롭고 공정하고 자유롭고 평등하고 법을 지키고 이런 거를 진보한테 뺏기지 말자. 우리 보수가 그럼 할 수 있다. 그런 보수를 한다면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사랑해 주실 거다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당 이름이 바른정당. 저는 뭐 그렇게 찬성한 입장은 아니었습니다만 바른정당이 됐습니다. 바른정당이 됐으니까 바른 정치를 해야 되고, 바르지 못한 것은 저희들은 할 수가 없는 그런 아주 엄격한 족쇄를 저희들 스스로 이렇게 채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많은 분들이 내년에 6월에 지방선거 있고요. 여기서도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요. 또 3년 뒤에는 국회의원들 선거 총선이 있고요. 5년 뒤에 이제 2022년 3월이 되면 대통령 선거를 이제 해야 됩니다. 저는 좀 길게 보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저희 동료 선배 국회의원들한테 우리 어렵지만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느냐, 우리가 지금 와가지고 당장 내년 지방선거 때문에 다시 자유한국당에 백기 들고 흡수돼가지고 투항에 들어간다면 우리 뭐 하려고 작년 올해 그 난리를 치면서 이 바른정당을 왜 만들었느냐, 국민들께서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겠느냐. 그래서 제가 자유한국당을 자세히 요즘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보다 5배가 넘는 107명의 국회의원 계시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근혜 출당 이야기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친박 청산 이야기 될지 안 될지 몰라도 하고 있습니다. 선거 끝나고 나서, 대선 끝나고 나서, 지고 나서 이제 막 세탁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본질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생각, 저 사람들이 노선, 철학, 정치를 하는 이유, 정책 이런 것들이 과연 바뀌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바뀌어가지고 자유한국당이 저희보다 훨씬 건전하고 깨끗하고 새로운 그런 개혁보수 정당으로 거듭나고 있다면, 우리보다 그 경쟁에서 더 앞서간다면 저는 두말 안 하고 자유한국당 합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다른 건 아무도 안 변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보수가 이렇게 몰락한 원인을 그냥 단순히 탄핵 사건 하나에만 찾아가지고 그것만 그냥 정리하고 친박 몇 사람 정리하고 그 수준에서 멈추는 그런 변화라면 그거는 저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전부 다도 아닙니다. 우리 바른정당에도 오늘은 자유한국당을 한다고 생각했다가 내일은 또 국민의당을 한다고 생각했다가 사람이 다 마음이 약하고 중심을 못 잡고 이러니까 그냥 오락가락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저도 사람이니까 저도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저도 제 지역의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저 때문에 저 믿고 새로운 정치 같이 해보겠다고 다 탈당했는데 지방선거 다가오니까 다들 걱정이죠. 나눠져 있으면 선거에서 불리한 거는 그거는 뭐 너무나 뻔한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 보수가 새롭게 진짜 새싹을 키우고 새로운 희망을 찾고 완전히 황골탈퇴를 하려면 국민들, 이 똑똑한 현명한 국민들 보시기에 그 정도 그냥 화장만 하고 분칠만 해가지고 과연 뭐가 바뀌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고 싶은 그 정치에 오늘 우리 농원에 계신 우리 여기 계신 당원들께서 또 시민들께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 주십시오. 오늘 밤에 무슨 뭐 대단한 결론을 안 내도 됩니다만은 여러분들 스스로 대한민국 보수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대한민국 보수가 길게 봐서 사는 길이 뭘까 생각해 보시고, 그 사는 길이 지금 어제 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로 선출됐고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되셨고요. 근데 그냥
선거 앞두고 편 때문에 그냥 단순히 합치는 그게 우리가 갈 길인지, 아니면 서로 변화의 경쟁, 새로운 변화의 경쟁을 하면서 우리가 갈 길을 충분히 뚜벅뚜벅 가는 게 그게 우리가 갈 길인지 여러분들께서 한번 꼭 좀 생각을 해 주십사라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정당을 새로 시작할 때는 창업을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새로 사업을 시작하면 동네 식당 보면 알지 않습니까? 10군데 중에 8군데, 9군데는 곧 망합니다. 우리도 대충 어설프게 했다가는 망하고 찢어지고 흡수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라고 저는 인정하고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하는 사람도 사람이고요. 그걸 찍어주고 선택하는 국민들도 똑같은 사람이고요. 정치는 결국 사람의 마음인데, 저는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정말 이제까지 없었던 그런 정치를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전혀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